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지난 2016년에 설립해서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찍었던 블랭크 코퍼레이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준비한 이유는요, 저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던 이 SNS 광고로 정말 시류를 잘 타서 대박을 친 기업인데요. 아마 PD님 봤을 거예요. 샤워기를 틀었는데 더러운 물이 요거 통과하니까 굉장히 깨끗해져요. 본 적 있죠? 못 봤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렇죠. 이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이제 뭐 퓨어썸 샤워기라고 해서 이제 필터 샤워기를 처음 SNS 광고로 선보이기도 했고, 마약 베개 이런 제품들 만들면서 창업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와 어마어마하다. 적절한 시기에 투자까지 받아서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 달려가다가 요 봄이 끝나고 말았어요. 달콤했던 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짧았던 블랭크의 봄, 가파른 성장 이후에 성장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면은 보니까 SNS 광고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네, 우리도 빨리 배워서 진입해보자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존 유통 강자들도 요거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지면서 사실 이 업체는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해서 데이터 마케팅 잘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뺏기고 대기업의 자본으로 밀어치면은 경쟁에서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요, 작년에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1600억 넘게 팍 찍고 작년 매출 1211억 원, 그 적자가 정확히 116억. 그러니까 와, 이 친구들 단기간에 급성장했다가 성장하는데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기존의 유통 대기업과 기존의 유통 강자들한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도 동일한 미디어 커머스 모델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행군을 같이 한 업체로서 굉장히 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이건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와는 조금 달랐던 게 있어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은요, 잘 나가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해서 신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엔터 쪽도 발을 담궜고, 여행 사업 하겠다. 근데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여행 사업 뻗자마자 코로나 왔거든요. 그리고 막 나 유튜브에서 우리도 오리지널 콘텐츠 만들겠다 해서 고간지라고 해서 고등학생 간지 대회, 그러니까 약간 패셔니스타 뭐 이런 거 뽑는 거예요. 패션왕 같은 거. 그랬는데 이렇게 신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본진이 털린 거죠. 요거 확장하다 보니 요쪽으로만 누적으로 적자가 19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190억 적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하겠다. 과감하게 인원수 줄이고 우리가 못하는 거 다 처분할래. 그래서 얘네 브랜드 30개 넘었거든요. 10개 빼고 다 정리를 했어요. 정신 차렸네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자기네들이 이렇게 30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은 경쟁력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가?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요거 된다? 오케이, 그럼 이런 애들 살린다 해서 몇 개만 남기고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IP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영차 컴퍼니라는 업체를 인수합니다. 이 업체는요, 디즈니, 픽사 이런 IP 있죠, 라이센스, 요거를 이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애들하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의 지분 51%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거 있어요. 제가 요 사진 준비했는데, 이 귀염귀염한 사진. 이게 뭐냐면은 블랭크가 가지고 있는 아르르라는 반려동물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픽사 IP를 입혀서 이 캐릭터 요거 얹혀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콜라보로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유니버셜 코리아의 제휴를 일단 했기 때문에 뭐 디즈니 캐릭터나 요걸 활용한 다양한 상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에 쓸 수도 있고, 유통에 쓸 수도 있고, 정말 상품화할 수도 있고, 미디어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IP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했던 것도 애그리게이터. 우리 한번 애그리게이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애그리게이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얘 뜨겠는데? 라고 보이는 그런 브랜드 인수해 가면서 확장하는 모델이 애그리게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랭크가 애그리게이터가 되어서 활약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최근에요. 얘네 NFT 했어요. 자회사인 스튜디오 XYG에서 그 NFT 민팅에 성공했거든요. 얘네 발행한 NFT 크레이지 리치 옐로우. 그래서 약간의 IP와 자산과 관련되는 쪽에 좀 집중하고 확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또 영차 컴퍼니 요거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얘네들 마약백이나 제품에 집중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미니언즈 인형 팔 수 있게끔 또는 미니언즈 관련되는 컨설팅, 유통 이렇게 다각화할 수 있게끔 IP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영차 컴퍼니가 미니언즈 이 캐릭터 이용해서 만든 아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에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사람들이요. 디즈니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거는 또 마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IP 커머스를 여기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IP 커머스라는 거는요. 특허, 브랜드, 캐릭터, 뭐 이런 디자인과 같은 지적 재산을 활용을 해서 요걸 상품화 한다든지 유통 컨설팅에 활용하는 게 IP 커머스입니다. 그리고 블랭크 같은 경우에도 영차 컴퍼니 인수한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IP 커머스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피보팅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하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P 사업 현재 규모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콘진에서 2019년 국내 캐릭터 시장의 규모를 한번 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12조 원. 근데 올해 12조 원에서 20조 정도니까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너네 상품 구매 결정에 캐릭터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했더니 한 62.4%가 많이 미친다.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100개를 봤는데 그냥 100개보다는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 있는 거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상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곧 브랜드가 가지는 경쟁력이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캐릭터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웹툰만 해도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서브 남주, 서브 여주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메인보다도 서브 남주 불쌍하다. 얘 연결하게 해달라. 얘 뭐 이번에 이거 극복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커뮤니티에 쇄도하거든요. 그만큼 몰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IP를 활용한 컨텐츠들은요. 결국은 탄탄한 세계관,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또 성공 비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블랭크의 몸값입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저희 업계의 선두 업체로서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친구를 벤치마크해서 잘하고 있다 막 격려도 했는데 한때 이 블랭크의 몸값이 유니콘 1조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난 8월에 호텔 롯데가 블랭크 지분 18% 사면서 2대 주주가 됐는데 이때 인정받은 밸류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얘네 밸류 3,000억 정도 인정받으면서 VC들 투자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1,000억 후반이니까 원래 우리가 바라봤던 유니콘에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밸류를 올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IP나 이런 쪽으로 뻗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블랭크가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기 위해서 덜어내고 바꾸고 있다. 심지어 그 얘기했잖아요. 앞에 불필요하다 싶은 브랜드들 다 날렸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덜어내야 될 것들을 더 덜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 반려동물 브랜드 아르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르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서 3년 만에 매출 100억 돌파하기도 했고 이듬해에는 120억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브랜드요. 동원 F&B의 자회사 동원 디어푸드에 매각했어요. 지난 7월에 매각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추추닷컴 반려용품을 파는데 여기에 뭐 제품 종류가 한 2,000여 종 정도 되는데 반려동물 관련되는 요 사업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동원 디어푸드가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동원 디어푸드는요. 얘네뿐만 아니라 더 반찬이라고 해서 집밥 온라인몰이거든요. 요것도
또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디어푸드가 매출이요 작년에 1274억 원, 순이익 12억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에 이제 다양한 제품을 모합하는 거 플러스 내 브랜드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루르를 인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덜어내고 바꾼다고 했잖아요.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마약 베개. 얘네 이거 완전 효자 상품이었어요. 실제 얘네 이 마약 베개 하나로 160만 개 이상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39,900원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보면요. 누적 매출 640억 원이에요. 그래서 베개 하나로 600억 넘게 매출을 돌파를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 마약이란 단어가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막 범죄부터 시작해서 20, 30대의 요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떡볶이 하여튼간 요 단어를 이용한 게 굉장히 성행했어요. 왜냐면 요 단어는 한 번 경험하면 잊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빠져든다 의미로 사용이 됐었으나 지금은 현재 범죄와 연결돼서 심각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약간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딥슬립 베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이 블랭크라는 업체는 2016년에 설립을 해서 2022년이니까 사업 7년 차거든요. 그 가운데 진짜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업력이지만 정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요거는 비단 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10년 안에 정말 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었을 때 주저앉느냐, 피봇해서 다시 점프업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이상 살고 20년 이상 장수기업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자율주행 AI 스타트업으로 선두를 달렸던 아르고 AI 폐업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